까요? 일단 금리 인상 부분은 시장에서는 기대한 대로 움직였어요. 실망감이죠.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없다. 앞으로 당분간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새벽 3시 이후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실 부분들은 미국의 5년 CDS 지표를 나타난 그 차트예요. 어제 이제 밤 11시 반에 올빼미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지난번 저희가 매매기술에서 지금 미국의 CDS 지표가 46을 넘어서 1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기준했을 때는, 작년 5월 3일 내 기준했을 때 약 320% 급등했다라는 거죠. 즉, 시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미국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보도 위험에 대한 이 부분을 높게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것만큼 미국의 경기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금융시장의 리스크 역시도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됐다라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300% 이상 급등했지만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약 21.6%가 올라갔고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4.8%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미국의 위험은 증가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러면 미국 역시도 금리라든가 은행의 위험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것이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미국의 이 CDS 지표가 이렇게 급격히 부러지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수익 추구 전략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들이 좀 양호했어요. 민간 고용이라든가 서비스업, 제조업 PMI 같은 것들이 기대치 이상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금리 25비트포인트 인상 발표하면서 새벽 3시 이후로 급격히 하락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25비트포인트를 올리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들의 미매각 채권에 대한 손실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고 은행의 리스크 위험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텍웨스트가 시간에서 50%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IMF 전 부국장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저기 은행들이 보유한 주택담보 채권들 부실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 높아지면서 CDS가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은 굉장히 실리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굉장히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뒤편으로는 미국의 원유를 사상 최대로 중국이 수입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위정자들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오늘 지수는 급격히 하락 조정을 보였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라든가 전기수소차, 그다음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철강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ETF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대마라든가 원유, 반도체 쪽들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라든가 전기수소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은 한번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어제 매매 기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공매도와 선물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현금 인출기도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제 매수했던 거 전략 매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매도에 나왔던 부분들은 S&P 500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1%로 하향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 가계부채가 전 세계 3위에 달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들 많이 나왔고요. 특히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가격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금융투자 기관들이 해외 부동산 펀드 약 72조 설정돼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국내 TF 못지않게 해외 부동산 펀드의 72조 원 규모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25bp포인트를 올렸을 때 한미 금리 역전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1.75%포인트 확대될 것이다. 근데 25bp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한미 금리 역전차가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워낙 환율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동안 동결로 유지했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게 생겼죠. 금리 동결 갈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중 수출 기업이 5,100개나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대중국에 대해서 외교에서 뭐 했느냐, 8일 동안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 지금은 친미로 붙으면서 미국 쪽으로 붙으면서 대중 수출 기업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원화가 64개국 중에서 60이 원화 가치가 완전히 헐값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환 시장 같이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지 않았을 때는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82조 원까지 육박했다라는 거죠. 즉 지수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게 움직였을 때는 대차 잔고가 공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인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면, 자, 국내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200이 신흥국 시장,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국들은 2.9배고 신흥국들은 1.6배인데 코스피는 0.9배라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평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신뢰를 얻었을 때 결국에 이제 저평가를 탈피하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외교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지금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제 공매도를 보면 외국인들 5,700억으로 전일 대비 1.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역시도 2,6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6%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감소됐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14% 증가했고 기관들은 73%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즉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공매도 집중한 것은 배터리, 에코프로, LNF 같은 거 이런 쪽들만 공매도했을 때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증가했을 때는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커질 수 있는 우려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38원 20전으로 하락하는 워낙 강세인 것은 좋았습니다. 역외 시장에서도 1330원 52전으로 일단 워낙 강세로 끝나는 모습 좋거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세 기조에 유지했다라는 것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 전환됐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에서 더 적극적인 이익 추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900억 매도하면서 누적 2,500억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매수했던 거 도로 매도했죠. 1,800억 넘게 매도하면서 180억 누적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들 역시도 어제 1,628억 매수했던 거 전량 토해내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선물 역시도 외국인들 9,800억 순매도 보이면서 그제 매수했던 폭 부근으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119억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본다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들 선물과 공매도 가지고 완전히 현금 지급기로 전락시키는 모습들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거래대금 9조 8,7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약 1% 감소한 9조 2,800억 기록했거든요.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은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적극적인보다는 숨고르기 상황에서는 현금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자, 고객 예탁금은 어제 2% 이상 급증하면서 54조 2,400억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CMA 쪽에서 2.6% 감소하면서 67조 8,900억을 기록했고,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9조 1,400억 빠졌거든요. 일단 월말 월초에는 마켓 기업들 결제자금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9조 원대가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이 유입된다면 요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 보인다면 시장은 여전히 좀 혼조 양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역시도 시장은 약세로 출발할 거 100%죠.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한다면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전기, 수소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낙폭이 컸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CDS 지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의 CDS 지표가 급격히 꺾이는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한미 금리 역전차가 확대됐고, 자,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금융시장의 부실채권 증가 우려할 수 있다라는 것들 여기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방에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숨고르기 국면 나올 수 있고, 여전히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전략도 지금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좋기 때문에 이슈 섹터들이 하나 집중되면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슈 섹터들에서는 적극 수익 추구 전략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이슈들을 보면 용산 어린이공원 개장되죠. 그러면 용산의 부동산이라든가 본사를 둔 회사들 이거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한국 중동 산업 협력 포럼이 있어요.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또 이것이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소경제, 수소엔서 시즌2 개최가 되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AI 쪽들은 낙폭 과대죠. 그럼 여기서 보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요 AI 관련주들은 지금 낙폭 과대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잘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증권가에서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수익률 13%대 넘어서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해볼까요? 일단 저는 고민되면 반반이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올해가 실적이 부진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년부터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8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22,000원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24,000원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어제 현대차증권에서 3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는 반은 24,000원 목표가 유지하고 반은 신고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될 땐 반반. 반은 24,000원 목표 주가 유지하고 반은 또 신고가까지 노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핫테마는 어떤 쪽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161조 시장이 열리는데 적합업종 규제에 묶여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 그다음에 30% 룰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재생 플라스틱 통계 없다. 결국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것들의 시장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이라든가 세린 BNG라든가 코롱 플라스틱, 요걸 말씀드리겠는데, 대장은 에코 플라스틱이에요. 공개 방송에서 우리는 에코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하자 했는데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게 보는 것들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오히려 대안으로 한번 보자. 거래량은 없지만 바닥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85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시고 대신에 손절가는 짧게 9,590원 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이 11,000원은 돌파하는 걸 보자. 조금 높게 원대하게 보자. 목표가는 직전 고점 13,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방송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시면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건지 앞으로 계속해서 평일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늦게 자는 올빼미가 수익을 잡는다라는 이런 주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불안하신 분들은 전략이라든가 시황 같은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